작가님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정궁이라고 해서 예전에 궁터였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전시로 가끔씩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 기회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공간에 왔을 때 이 새들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새를 끄집어냈죠. 그리고 얘는 움직여요. 사람 얼굴을 따라서. AI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의존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작이 처음에 이 켈로그 펌프레이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의 상상력이라 정말 대단하군요. 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종로구 사직동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고택이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밖에서 봐도 우아하고 기품이 넘치는 한옥인데 이 한옥은 운경고택이란 곳이에요. 여기 위치 한번 보세요. 이쪽에 인왕산자락이고 이게 사직단이고 이 너머에 경복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간 저택인데 뭔가 이런 터에는 옛날에는 양반 가운데서도 아주 지체 높은 양반이나 아니면 왕가의 가족이 살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고택에서 여기에 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같이 들어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 마치 이 집에 무슨 저기 가신이나 되는 듯이 이렇게 이렇게 서가지고 딱 오실 줄 너무 알겠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꿈나무 여러분, 베니스 비엔날레 2017년 한국관 대표 작가였던 이완 작가님 소개합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죠. 네네. 랜덤 액세스 메모리 네, 3라는 맞습니다. 전시인데 일단 작품을 좀 보면서 우리 천천히 좀 소개를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께 전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작가님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요? 네, 너무 아름답죠. 저희 운경 선생님이신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이 집에서 이제 39년 동안 사셨던 운경 이재영 선생님. 아마 운경 선생이 이제 이 집을 매입한 게 50년대라고 하고 네. 원래 이 집이요 옛날에 그 선조의 아버지께서 사셨고 어린 시절 선조가 살았다고 하고 그 뒤에 운경 선생이 선조의 먼 후예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지금 굉장히 전통이 있는 곳이죠. 선조의 7번째 아드님의 후손이세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도정궁이라고 해서 예전에 궁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궁터였던 곳이었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 궁터가 조금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이 집이 만들어지고 그때 이제 이 집이 만들어졌다는 거를 운경 선생님이 아시고 이제 조상들이 계셨던 집으로 또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집을 매입했다고 하세요. 근데 정말 소나무도 범상치 않고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지금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곳이라서 정말 보존이 잘 돼 있죠. 이렇게 문화예술 전시로 가끔씩 이렇게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 기회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번 전시를 하면서 처음 방문해 봤는데 전시가 없을 때는 이제 개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전시가 이 운경고택의 역사성도 포함돼서 어떤 개념을 만든 전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를 기록과 기억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 운경고택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가 곧 한국 근대 역사의 어떤 가장 중요한 중심을 가로질러 있어요. 그래서 운경고택과 이재영 선생님을 작업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리고 제가 수집한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물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들 그리고 이 운경고택과 이재영 선생님의 삶이 합쳐져서 이번 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꿈나무 여러분께서 제가 전시라고 하면 뭔가 캔버스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조금 다른
개념적인 전시니까 아마 제가 오유경 TV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형식의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진진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작품이 예.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서 눈에 탁 띄는 작품이 저 노란색 동상인데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작품인가요? 예,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를 맞이해주는 작업이 이제 이 노란색 조각상이죠. 네. 더욱 밝은 내일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그 얼굴이 다 어디 갔어요? 얼굴이 없죠. 네. 원래 없어요? 네, 얼굴이 사라졌죠. 예, 왜냐하면 네.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과거의 어떤 포스터 같은 데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약간 옛날 포스터. 예, 그것도. 옛날 포스터. 네, 옛날에 옛날 포스터. 자, 네. 희망차게 우리 가족 모두 가자. 맞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면서. 저희가 7, 80년대 어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개발을 빠르게 하는 시대였었고 또 그런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어떤 하나의 목표와 하나의 어떤 그 골을 향해서 좀 모든 걸 좀 모았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힘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고 산업화 시대죠. 예. 맞아요. 그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풍족한 선진국이 을 이룩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사실 좀 되게 많은 것들이 또 부족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생각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표출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면이 좀 텅 비어있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채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문제들을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조합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역사적인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뭐 문화예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른 뭐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한 곳에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을 잘 쌓아오지 못했던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조금 어떤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미래를 가려고 하니 기반이 조금 비어있는 느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잘 엮고 과거를 한번 잘 들여다보자 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한 집안도 잘 살려면은 허리띠 졸라매고 예. 다른 건 좀 참고 네. 일단은 잘 사는 거 먼저 집중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시절에는 전체적인 목표 이외에 많은 것들이 지금 작가님께서는 비어 있다라고 표현을 네네네. 하셨는데 이렇게 비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저 동상의 얼굴이 비어 있는 이유도 네. 그 시대의 아쉬운 부분을 그렇죠. 이제 얘기하신 거군요. 네. 그 다음 작품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안채로 한번 들어가 네. 보시죠. 진짜 아름다운 곳이네요, 여기. 네. 이게 1930년대에 지어졌다고 들었는데 정말 보존도 잘하셨네. 네, 엄청 저쪽 오래되죠. 작품을 한번 보러 갈까요? 네. 네. 여기 보이는 작업은 네. 딱 보시기에 뭔가 좀 뭔가 사람. 그쵸, 사람 같은 느낌도 네. 있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느낌이랄까? 네. 어. 그리고 뭔가 좀 뭐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을 주는 어떤 오브제들이 좀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물건들 중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려오면서 의미가 바뀐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끼워 넣고 있어요. 의미가 바뀌었다고요? 좀 가까이 가서 네.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건 이제 무속 신앙에서 맞아요. 예, 사용하는 컬러와 어떤 재료인데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네. 이제 돌 이거 자연, 진짜 돌이에요? 가짜 돌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게 위에 있나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네. 똑같이 그래서 만드셨네요. 예를 들면 네. 과거의 어떤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였든 아니면 자연 혹은 우리의 생활 속에 등장하는 사용되었었던 어떤 도구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가 바뀌어요. 이거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작가님이 나타내는 거는 예. 이 오브제들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바뀌었다. 그건 네. 뭘 얘기해요? 시대상이 바뀐 거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정지되어 있었던 개념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거를 읽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기록물이고 여기 기억이 담겨 있죠. 네. 근데 우리의
우리가 시대가 달라지고 지금 시대 혹은 뭐 앞으로 바뀌어 나갈 시대에 이건 또 달라질 거예요. 네, 그 시대에 맞는 관점으로. 그래서 그 관점이 달라졌을 때 그 기억과 기록도 저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억이나 기록은 네. 항상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우리가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도 관점에 따라 바뀐다. 역사에 대한 해석도 바뀔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를 하는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항상 모든 것들은 유동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리고 그 유동적인 게 굳어져 있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것들은 그 시대에 어떤 부분에서 포착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와서 거니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완전 힐링인데 네. 이런 멋진 공간에 또 전시를 하니까 풍경 소리도 너무 좋네요. 네. 지금 재밌는 게 네. 바람이 없는데 풍경 소리가 나죠? 뭐지? 어디서 나는 소리죠? 여기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인가 봐요. 예,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네. 16개의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네. 아까도 계속 전화 전화와 들렸잖아요. 오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느냐 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전화벨 소리, 그다음에 지금 풍경 소리, 그리고 뭐 동물 소리, 전쟁 소리, 그리고 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들도 들려요. 그래서 지금 가상의 사운드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 소리가 마치 자연스럽게 실제로 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공경고택 주변에 있는 실제 소리와 네. 이 가상의 소리들이 믹스돼서 어떤 게 실제 소리고 어떤 게 가상의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게 기록, 기억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물이죠.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소리들은. 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어떤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나 영화라든지 이런 데 녹음되어 있는 소리들을 추출해서 사운드스케이프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좀 놀라운 거는 예. 이 자연의 소리가 좋은데 네. 왜 신경 거슬리게 자꾸 전화 소리를 넣으신 거예요? 아마도 그 시대적인 특성들을 좀 개념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전화 소리를 예, 일부러 넣으신 거군요. 예, 예를 약간 들어서 과거로 간 느낌. 그렇죠. 그리고 전화벨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기 위한 신호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받으면 그 순간 정보가 전달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화벨 소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에서는 어떤 뭐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처럼 기억과 기록이 오가는 어떤 소통되는 어떤 시그널. 그렇네. 예,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품 있고 아름다운 한옥은 진짜 보기가 힘든 것 네. 같은데 이거 엄청난 일이죠. 보존한다는 그렇죠.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네네. 근데 이런 전시를 통해서 일반이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작가님 이건 뭐 거대한 지금 저울인데 네네. 위에 지금 부엉이가 있잖아요. 네. 이 부엉이가 약간 미네르바 지적인 걸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인 건가요? 그렇죠. 사실 저울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 양쪽에 있는 무게를 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 중심축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양의 어떤 이런 도상들을 보면은 양팔저울의 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도상에는 저 가운데 항상 부엉이라든지 현명한 새 아니면은 여기를 지키는 맹수 같은 독수리 같은 새들이 앉아 있어요. 되게 판관 포청천 같은.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뭐 현명한 결정 네. 혹은 뭐 중요한 결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가 이 기준점을 옮겨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은 이제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가능성이라는 작업인데 네. 제가 이걸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실제 이 위에 꽁 박제가 올라간 적도 있었고 또 작은 것과 큰 것을 항상 놓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걸 넣었어요. 과거에는 큰 것에 속이 안 들여다 보이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엔 들여다 보이는 것으로 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 벽돌이잖아요. 폐벽돌이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는 현대사회 대중적인 어떤 필수품들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의 무게를 왜 잰 거예요? 예, 많이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일단은 저 벽돌은 제가 사는 동네에 철거되고 있는 현장에서 네. 무너진 담장을 제가 하나 얻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과거의 어떤 기준과 생각과 사고가 붕괴됐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새로운 건축물들이 그 위에 이제 세워질 테니까 그건 또 어떤 새로운 판단이 되겠죠. 새로운 기준이 될 거고. 그래서 과거의 기준이었던 어떤 흔적, 파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마트에서 바로 신상품을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드 앤 뉴죠. 그래서 이건 어떤 새로운 기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가장 최신의 것. 그래서 가장 오래돼서 이미 이제 폐기가 되고 있는 사고, 생각, 또 기준들, 그리고 가장 새롭게 나온 판단, 기준, 이런 생각들을 양쪽에 매달아서 균형을 좀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사회나 혹은 어떤 삶 자체가 항상 뭔가 가장 새로운 것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생각과 판단들과의 어떤 균형된 상태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문제는 그렇다면 그 현명한 판단은 정말 현명한 판단일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는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각자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일까? 좋은 건가? 아닐 어떤 수도 사람은 있죠. 저걸 더 무겁게 볼 수도 있고 과거의 예. 기준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것은 이제 소용없어. 네. 이제 새로운 미래로 나가야 돼라고 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는 각자의 네. 몫이고 근데 작가님께서는 이거 이제 균형을 잡아 놓으셨네요. 네. 부엉이는 사실 제가 상품으로 올려놓고 싶었어요. 프로덕트. 그러니까 현명함이라는 것도 이제는 서비스고 프로덕트화 뜻이 있는 돼가고 거예요? 있고 지금은 이제 AI 같은 경우도 구독료 안 되면 대충 대답해 주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맞네. 맞네. 그래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정말 중요한 판단과 결정들이 어떤 프로덕트화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무섭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개념 미술이구나. 작가님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게 네. 어떤 뜻인가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컴퓨터의 램을 이야기하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작위적으로 정보들을 불러올 수 있는 장치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램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이 계속 순차적으로밖에 작업을 못 했었어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작업하다가 저 작업도 할 수 있고 저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위에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이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어떤 정보와 기억과 기록들이 무작위적으로 연결시켜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무작위적으로. 네, 저는 그게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그 인과들로 오지만 네. 사실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봤을 때는 그 순차적인 링크가 아니라 불러올 수 있는 그 역사들에 대한 링크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부분을 맞습니다. 임진왜란을 갖고 오고 싶다, 예. 병자라운을 갖고 오고 네. 싶다, 네. 뭐 독립운동을 갖고 오고 싶다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 그걸 네. 랜덤 액세스 맞습니다.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그것들의 또 개인의 기억들이 또 네. 보태지고. 보태지고 그러면서 개인의 기억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왜곡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주관적이고 네, 또 사람들에게 전달됐을 때 또 음.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음. 그래서 그런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그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좀 버무려지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 그게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탁월한 질문가시네요. 질문을 많이 하는 분이셔요. 이제 안채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여기는 뭐 미디어 작품이 있네요.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도슨트입니다. 아니, 이거 뭔가 입 주변이 아직은 조금 어색해서 네.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네. 야 정말 대단하군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전시에 AI 도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AI라고 하는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정보와 기록과 기억을 활용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저장되어 있는 많은 기록을 정보들을. 레이어를 쌓아서 예. AI가 지금 네네.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아. AI가 그걸 가져다가 질문한 사람들에게 그 적절한 대답을 생성해서 만들어 주잖아요. 네. 이번에 전시가 또 기억과 기록이기도 하고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하니까 AI를 활용한 작업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AI 도슨트를 이용해서 전시 설명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지점은 새로운 고용 방식을 실험한 것이기도 해요. 고용 방식. 네, 그래서 제가 이 AI 도슨트를 모집했거든요. 모집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어. 전시 도슨트를 모집합니다. 어. 그런데 근무를 안 해도 되고, 어. 그 사람의 어떤 그 초상권만 사용한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AI 도슨트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아, 그럼 이게 실제 있는 분의 실제 있는 얼굴이군요? 네네. 저도 할 수 있었는데 알바비가 얼마였나요? 다음에 한번 꼭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록물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운경재단에서 제가 제공받은 사진들 네. 중에서 그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크롭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굉장히 좀 확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재용 선생님의 평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재용 선생님의 주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들. 그래서 그 기억들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약간 마치 추억을 회상하듯이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내가 잘 모르는 타인의 기억과 기록 같지가 않아요. 저희 부모님 사진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누군가의 사진들을 들여다보면 또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동의 어떤 기억들을 여기 투영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떤 생각을 특정 했어요. 개인의 기억과 기록에서 네. 공동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네네네. 그런 작업이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드디어 기록물들이 등장. 와, 이거는 선생님의 아카이브인가요? 여기는 운경재단에서 제공받은 운경 이재영 선생님의 네. 사진들이에요. 네. 사진들과 일기장 그리고 스크랩들도 있는데 가족 사진에서부터 시작해요. 거의 태어났을 때 그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되고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그러다 저쪽에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작고하실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원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작가님이 이번에 기억과 기록이라는 전시를 하면서 재정리한 네네네. 사진들인가요? 맞습니다. 정치인 이재영 선생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저희들도 여기 과거의 기억을 투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모은 기록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안을 보시면 마치 다른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 초현실적인 경험을 주죠. 들어오는 입구에서. 뭔가 불이 이렇게 뻘겋게 퍼렇게 있으니까 진짜 영혼의 방 같은 느낌. 네, 마치 누군가의 기억 속이나 혹은 컴퓨터의 뭐 메모리 카드 안에 들어오는 맞아. 약간 같은 그런 느낌 드네요. 그런 느낌을 좀 주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책장이 존재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책장에는 제가 한지를 붙였어요. AI의 조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AI의 조상? 네. 종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이와 저는 잉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초로 사람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정보가 전달될 때 이 네. 음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기록물로서 전달될 때 종이와 잉크로 시작됐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그 정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퍼지기 시작했죠. 사실 이 책장을 한 장의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벽에 보이시는 이 한지에 엄청나게 많은 글들처럼 네. 한 장의 종이가 책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많은 물건들은 다 하나하나 어떤 기억을 담고 있고 그 시대의 어떤 상황들을 담고 있는 기록물들이다. 마치 여기 글씨가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노트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문자를 활자를 대신하는 그렇죠, 것들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기록물에서부터 개인의 기록물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면 뭔가 작가에 의해서 네. 상징적인 좀 단순화된 어떤 거를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물건들 일반적인 소품들이 지금 와 있으니까 네네. 이거를 작품으로 딱 해석하게 되진 않는 거예요. 저는 리서치를 통해서 어떤 작업의 맥락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원되는 게 어떤 형식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개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개념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이미 정립되거나 확립되어 있는 개념들을 전복하거나 그것을 새로운 것들을 좀 충돌시키거나 네. 그리고 이제 뭐 형식적인 것들은 제가 사실은 뭐 이것들을 그릴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만들 수도 있지만 미디어로도 만들 수가 있을 그렇죠. 거고. 근데 이제 실제 그 시대 과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시대 때도 실존했고 지금도 실존하고 있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예. 내러티브를 만든 거죠. 내러티브를 만든 네. 기록과 기억이라는 전시의 내러티브를 이야기해주는 네.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 여기서 쓰인 게 또 중요한 게 이 조명입니다. 네. 제가 여기 있는 조명을 양극에 있는 조명을 썼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네네. 그리고 50대 50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춰지는 빛이 어떤 데는 파란색, 어떤 데는 빨간색, 겹쳐지는 데는 핑크색 그렇게 좀 보일 겁니다. 네네. 어디에 있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 색깔이 변하고 저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떤 기록과 기억을 바라보는 외부의 관점으로 생각했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 서로 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군요. 네, 그런 의도를 좀 했죠. 어. 이런 것들을 다 관객들에게 설명드리진 않는데 그러니까 오유경 TV를 보고 여기를 오시면 이게 확 느껴지시는 거지. 네, 여기도 뭔가 네. 오브제를 갖다 놓으셨는데. 여기가 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네. 여기가 안방이었어요. 네. 문경 선생님이 여기서 거주하셨던 곳이고 네. 여기 보면은 벽에 화조도가 많이 있죠. 다 그러네요. 새가 등장하고 네네.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공간에 왔을 때 이 새들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 화조도에 있는 새를 보고. 네, 이제 문경 선생님의 자료를 이제 받아서 보는데 사진 속에 문경 선생님이 저 앞에서 이 약주를 드시는 풍경의 사진이 있었고 그 사진 배경에도 저 까치인지 갈매기인지 저 새가 앉아 있었거든요. 네.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저 그림들이. 근데 그 사진이 1980년대 초 사진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네. 많은 것들이 변화했고 문경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 이후에 이 집 운경고택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변화를 맞이했을 텐데 뭔가 저 새들이 저한테 그대로 있으면서 저한테 뭔가를 전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를 꺼내야 되겠다. 저 새가 시공을 초월해서 뭔가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를 끄집어냈죠. 저 그래서 안에서 나온 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켈러그 콤프레이크 그리고 얘는 움직여요. 사람 얼굴을 따라서 네, 저를 움직이네요. 바라보죠.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네요. 그래서 사물화된 인간과 인간화된 사물에 대한 작업을 제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챕터 1에서 진행했었어요. 사물화된 인간과 인간화된 사물.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네. 얘기네요. 저희가 어떤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어떤 기술은 진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되게 많은 것들을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의존하는 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등장하면서 그 힌트를 얻어서 했던 작업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의존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답을 구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시작이 처음에 이 켈러그 컴프레이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저는 이제 AI의 조상을 아까 종이와 잉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1906년도에 켈러그라는 회사가 네. 설립이 됐습니다.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 게 산업혁명이 그 전에 있었죠. 네. 그러면서 기계 생산 수단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그때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어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이제 생산 현장에 투입이 되면서 집에서 밥을 해줄 엄마가 없어진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켈로그라는 회사가 굉장히 간편하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빨리 먹고 일하라 나와라 이거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편리를 추구하는 과정에 그 첫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이 켈로그 네. 콘프레이크였다 네. 생각을 하고 그게 가속화되면서 AI까지 온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작가들의 상상력이라는 건 대단하군요. 여기는 이제 부엌이고요. 네. 부엌은 좀 현대식으로 좀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새가 계속 등장하죠. 네. 죽은 새가 등장하는데 제가 이거는 2008년도에 했었던 작업이에요. 집 앞에 죽어 있는 새를 발견하고 그 죽음 이후의 과정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상품의 상자들 네. 그런 것들이랑 같이 해서 가치의 변화, 생명 이후에 물질만 남아있는 생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중에 새가? 이제 어떤 물체도 있지만 예. 살아있던 생명체도 이제 네. 죽음에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가 같이 이제 복합된 얘기군요. 그래서 저 새가 뼈만 남을 때까지 촬영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음악의 길이에 맞춰서 와. 짧게 편집을 했어요. 이거는 눈을 뗄 수가 없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 작업이 저한테는 좀 중요한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 작업을 발표하고 이때가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네. 이 작업을 보신 이제 학예사님께서 네. 그 당시에 청년 작가들에게 좋은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모색전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때 여기에 그때 네, 작가로 작가로 이제 선정돼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엄청난 작업이었는데요. 정말. 와. 자, 그러면 사랑채로 한번 가시죠. 네. 이제 사랑채면은 이제 이게 마지막 전시 공간이 되겠네요. 네네. 여기가 이제 사랑채고요. 네. 금구당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곳이죠. 네. 이제 이 공간이 이 하이라이트. 방은 어서 많이 본 방인데요. 많이 익숙한 것들이 좀 보이시죠? 네네. 이게 하나의 작품인가요? 네, 저는 이제 이 공간 자체가 네. 작업인데요. 여기 보이는 모든 물건과 소품들이 네. 이케아에서 가져온 소품들입니다. 그래서 어서 본 네. 듯했다. 사실 이 공간은 사랑방이어서 네. 여기는 과거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문화 예술계 분들부터 정재계 분들이 오셨던 곳인데 예.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가장 글로벌한 기업의 가구들로 인테리어를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케아라고 하는 그 가구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굉장한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질 좋은 세계에.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네. 정말 아까부터 말씀하신 합리적인 네, 맞아요. 가구들이 나오는 곳인데 네. 켈러그 콘프레이크 같은 어떤 같은 상징성, 의미인가요? 같은 상징성? 상징적인 어떤 것들에 계속 노출되고 사용되고 하면서 거기에 좀 길들여지잖아요. 그걸 익숙해지고 네네.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걸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북유럽의 모더니티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거지.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 있죠. 한옥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구조와 지금의 모더니티를 상징하는 이케아라고 하는 이 상징성을 좀 충돌시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영상에는 저 영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저기 나오는 이제 연기자가 네. AI 챗GPT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역할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학생,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연애 상담. 챗GPT한테 연애 상담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진로 상담을 하죠,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전공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게 상담을 해줘요. 그 소식 정말 속상하겠다. 원하는 전공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서 많이 힘들 거야. 이게 좀 실제 상황이겠죠, 저거는. 예, 실제 네. 상황을 그대로 녹음하고 네, 영상을 네. 담은 건데 네. 네. 챗GPT는 정말 따박따박 정말- 잘 대답을 해주네요. 정말 잘해요. 어.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 공간은 네. 이케아가 사실은 이 공간의 어떤 그 전통적인 것들을 대체했죠. 그쵸. 네, 삶의 어떤 방식과 문화를. 그리고 AI도 이제 곧 우리의 무언가를 대체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대체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이 방에 좀 담았고요. 아. 그리고 요즘 말하잖아요. 그 AI가 굉장히 많은 직업을 대체하는 것에 네, 대해서 네, 네. 우려하고 있다고. 네네. 근데 저는 그 직업적인 대체에 대한 우려보다도 인간의 감정을 대체하는 것이 더 먼저 올 것 같아요. 감정을? 네, 저 상담을 한 저 배우가 네. 저 상담을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네. 실제로 저걸 끝나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편함을 느끼고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줘서이지 그 감정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던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태도가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저런 AI가 인간의 감정을 대체하면서 사실 친구를 필요 없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AI한테 위로받는 건가 그럼? 네. AI한테 위로받고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받고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것까지 다 말할 수 다 있으니까. 말하고 거기는 비밀을 지키니까. 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사람은 섬이 되겠네. 그렇죠. 인간은 사실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거래만 하지 않을까요? 와, 그런 무서운 상상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상을 그런 세상이 곧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작가님 전시를 통해서 평소에 뭔가 어떤 큰 흐름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작가님께서 이 공간에 자꾸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우리 이야기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 자연적인 환경에 스크래치를 내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작가님의 질문이 그랬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했던 것들에 자꾸 의문을 던지셨던 그 이유를 네. 이 마지막 이 작업을 통해서 네. 제가 깨달은 것 같고 작가님께서 충분히 우리 관객들에게 퀘스천을 하나 던져주고 우리 생각에 틈을 좀 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시에 오셔가지고요 이 고택의 아름다움에만 빠지지 마시고 작품 쓱 그냥 지나가면서 재밌다만 하지 마시고 오늘 던져드린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산책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완 작가님 오늘 작품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작가님의 과연 이완은 누구인가? 누군데 이런 생각을 하나? 작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꿈나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